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가마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더욱 조심하시고 충분히 수분도 보충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기 106년 7월 다섯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제250회 임시수의단회가 7월 22일 중앙총부 수의단 회의실에서 긴급하게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제250회 임시수의단회에서는 지난 249회 임시수의단회에서 결의된 원불교전서 개정 증보판 책임에 따른 수의단원 사임계 제출 승인 재심의 건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내용은 새 전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수의단의 김성효 중앙단원, 김경일 중앙단원, 실무 책임자 오도철 단원, 김재원 단원이 제출한 사임계를 재심의에 철회했습니다. 이어 수의단원 전체가 종법원으로 이동해 전산 종법사님께서 총단장 자리로 복귀하기를 간청했으며 이를 수락한 전산 종법사님과 수의단원들은 소태산 대종사 성탑, 정산종사 성탑, 대산종사 성탑, 영모전을 참배하고 수의단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총단장석에 자리하면서 임시수의단회는 속개됐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새 전서 사태로 인한 일련의 교단적 갈등에 대해 교단에 혼란을 드리게 돼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 소통의 방안, 동지 간의 윤기 등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어 교단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교정원장 임명 동의와 수의단의 중앙단원 선출이 당일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먼저 수의단의 중앙단원 선출의 건은 한덕천 단원과 오정도 단원이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다음으로 교정원장 임명 동의 건은 전산 종법사님께서 추천하고 수의단원들의 동의를 얻어 현 재정부원장인 오우성 단원이 오도철 교정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249회 임시수의단회에서 결의된 교단혁신특별위원회를 새로 선임된 양중앙과 총무법제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중의 의견 수렴 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을 만들어 차기 수의단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에 대한 방안도 향후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원불교 경기인천교구와 수원시 불교연합회, 천주교 수원교구, 그리고 수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수원시가 주관하는 무연고작 공영장례에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수원시장실에서 이뤄진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에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4개 종교단체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장례는 수원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열반한 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다 하여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열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원시에서 장례식장 사용료와 영정사진, 상차림 등을 포함한 일체 장례비를 지원하고 열반자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천도의식을 진행하도록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를 알 수 없는 열반자는 분기별로 장례를 담당한 종교가 의식을 진행하는데 1분기는 개신교, 2분기는 천주교, 3분기는 원불교, 4분기는 불교에서 맡게 됩니다. 김동주 경기인천교구 사무국장은 이번 공영장례는 종교연합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 계기로 수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종교가 연합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천지보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중앙교구 남중지구 언택트 어린이 여름훈련이
7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원기 106년 중앙교구 중점 추진 사업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에 남중지구 어린이 여름훈련은 슬기로운 지구살림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난 함께 산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구를 살리는 생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지구 6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훈련 키트를 전달받은 어린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은 결제식을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극을 만들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가고 슬기롭게 지구를 살리는 생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통한 천지보온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사경 시간에는 사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경할 때의 자세에 대해 배운 후 천지은을 사경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지구살림 퀴즈와 지구살림 놀이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천지보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새기며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훈련 참여가 처음이라는 남중교당 이형미 어린이는 기대했던 만큼 너무 재미있었지만 비대면이어서 아쉬웠다고 훈련 소감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임중현, 임서연 두 어린이의 어머니인 남중교당 김재인 교도는 비대면 훈련이었지만 1박 2일 동안 아이들에게 지구 환경을 생각해보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김준영 어린이의 어머니인 익상교당 최원조 교도 역시 교무님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훈련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관촌교당과 자포교당 그리고 한국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함께한 관촌좌포 청소년 합동 여름훈련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좌포교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북교구 관촌좌포 청소년 합동 여름훈련 주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쉽고 재밌는 교리 공부. 둘째, 상시일기를 통한 마음 챙긴 공부. 그리고 마지막은 스카우팅을 통해 마음 챙긴 공부였는데요. 주제에 맞게 훈련에 참여한 30여 명의 어린이들은 재미와 공부 2가지 모두를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포교당에서 결제식을 시작으로 훈련 첫째 날에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마음아 놀자, 원불교 마음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마음 챙김 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과정활동으로 채워졌는데요. 캠핑 도구 사용법과 캠핑 시 유의사항 등 야영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기초 매듭 위주로 매듭법을 배웠고 하이킹에서는 땀방울을 닦으며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이어 스카우트 선서식 및 패식 선언을 끝으로 관촌좌포 청소년 합동 여름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겨레 중학교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이 7월 6일부터 8일까지 새산 새숲 청소년 캠프를 열고 한겨레 중학교 전체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남북산림협력 청소년 캠프를 통해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새산 새숲 청소년 캠프는 학생들에게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 공감대 형성, 청소년기에 필요한 협동심과 자아 정체성 등을 증진하도록 돕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캠프 첫날 학생들은 경북 영주에 소재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숲속을 거니면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걸음으로써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힐링 카푸라와 밸런스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신체 활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둘째 날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해 백두산 호랑이 서식지를 탐방하고 이어 봉화 청량산 탐방과 래프팅 체험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은 숲의 평화를 표현해보기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숲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숲 표현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영주 무선마을 고택을 견학하며 일정을 마쳤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정양 학생은 숲은 신선한 공기와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해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허진주 학생은 나의 고향인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데 주변 국가에서 도와준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숲으로 이루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중앙교구 제4기 마음공부대학이 지난 7월 9일 제11회 강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원리반과 응용반으로 나눠 진행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마음공부대학의 공부인으로 참여한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리반에서 공부하신 김인성 교도입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도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된 저에게 마음공부대학 원리반을 소개하라고 하니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금강교장 다니는 김인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개강한 중앙교구 제4기 마음공부대학이 7월 9일에 종강식을 가졌는데요. 먼저 이번 마음공부대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참여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4월 첫째 주 중앙교구에서 실시한 마음 토크 콘서트를 저희 교당에서 실시했었는데요. 그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 토크 콘서트에서 또 계기가 되셔서 또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4기 마음공부대학의 목표는 어떤 거였을까요? 종강한 지금 교도님께서 그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리반의 교육 목표는 마음공부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마음공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인이 되게 한다. 마음공부 사이화, 실천의 지도 역량을 배양한다. 즉, 우리 삶이 정전대로 살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강을 했는데요. 교도님께서는 이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원불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원불교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 공부를 왜 해야 하고 정전은 기본 원리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실천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쌍요법대로 법에 대조하고 챙기고 챙겨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목표를 또 설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 마음공부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 원리반과 응용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원리반은 또 기초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구성이 됐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교과 과정에서는 우리의 정전 원리대로 통섭편, 교육편, 수행편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쌍의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날마다 대조하고 챙겨서 써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나날이 발전하는 공부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느낀 거고요. 강사님으로서는 학장님이신 예타원 배현성 교무님과 봉도수련원의 원장님이신 건산 김광진 교무님, 원리반 담임이신 김유인 교무님, 중앙교구 사무처장님이신 김신강 교무님, 응용반 선배님이신 송혜정 교도님과 이성욱 정토님이 강사님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네, 느낀 소감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기마음공부대학에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려웠던 점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표현할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편안했거든요, 삶이.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전대로 하려고 하니 멈추고, 대조하고, 챙기고, 반조하고,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도 주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기기재나 문학 감정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잠깐 미루면 놓치게 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운 점이 음, 많기도 하지만 반면에 얻은 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마음공부대학에 대해서 얻은 가장 큰 변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얻은 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정전대로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대상임을 깨달았다는 것과 정전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어, 즉 개교 동기나 이런 쌍편의 신앙, 수행, 선언문, 법어, 개송 이런 단어들이 두렵지 않고 철학으로 다가오지 않고 새롭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 정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것과 짜여진 공부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 게 큰 소득이고요. 제 삶으로서는 전에는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변인들한테 그냥 잘했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 일 그 일에도 집중하게 됐고 내 주변이 사은님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상생선연으로 인연을 맺어야겠다고 하니 삶이 즐겁고 더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얻은 건 이게 가장 큰 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부인으로서 직접 함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경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공부대학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셨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활 속 마음공부 실천과 훈련도 꾸준히 이어가시길 염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응용반 공부인을 모실 텐데요. 그 누구보다 깊은 공부심으로 함께하신 분입니다. 이성욱 정토 만나보겠습니다. 정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토익 교당에 다니고 있는 이성욱 정토입니다. 마음 공부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1기부터 4기까지 열심히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토님께서는 이번 마음공부대학 응용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응용반은 고급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업들로 채워졌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용반은 원리반에서 공부한 마음 공부의 원리와 마음 공부의 실제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정전의 교리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경계를 만날 때마다 일기기재한 것을 교무님들께 문답 감정 받는 시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강사님으로는요, 에타원 배연송 교구장님, 건산 김관진 교무님, 수산 김경일 교무님, 고타원 이영은 교무님, 본타원 이학신 교무님, 소타원 김정한 교무님 등으로 쟁쟁하신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강의 내용은 수산 김경일 교무님의 마음의 원리와 건산 김관진 교무님의 이론상 서원문과 마음 공부, 곤타원 이학신 교무님의 견성 5단계, 고타원 이영은 교무님의 천지팔도 등이었습니다. 네, 8회 강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얻어진 소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 사기 응용반 강의를 들으면서 대종사님께서 직접 고쳐 쓰시고 또 고쳐 쓰시면서 토시 하나 단어 하나도 심사숙고하여 전해주신 그 정전을 교우님들께서 연마하고 또 연마하여 체득한 것을 강의로 들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성품, 정신, 마음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시니 정말 쉽게 와닿았습니다. 심지는 성품이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이 마음인데 그 요란해진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인해 있어지는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서 자성의 정을 세우면 그것이 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궁궐로 왔었어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된 것들을 원리반 강의에 한 강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할 때 공부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강의 하나하나가 지금도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응용반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공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공부가 사실 주는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었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함께 공부할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끈끈한 정을 느끼면서 돈독해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보산 김현득 교무님이 계셔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니까요. 멀리 계신 공부인들이 이렇게 합류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주, 부산, 광주, 전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공부인들이 이번 마음공부대학에 합류해서 공부를 함께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한 덕분에 수혜를 입었다고 정말 좋아들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공부대학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과 그리고 도반이 있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얼마나 큰 자산인지 지금 마음공부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으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생길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시고요. 또 일기 기재하여 또 문답 감정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승님과 도반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문답 감정을 받아서 이치를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공부인들에게 마음공부대학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타원 배원성 교구장님과 또 강의를 해주신 교무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현덕 교무님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5기 마음공부대학이 오는 9월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기부터 또 4기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시고 마음공부대학을 먼저 경험한 공부인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성전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 이제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에 오시면 이제 교무님들께서 끌어주시고 도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짱짱하게 공부하고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훈련을 통해서 상시에서 훈련하고요. 또 상시에서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방에서 훈련해서 정전의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력을 가진 단장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교화단이 살아나야 대종사님의 교법이 널리 세상에 전해져서 하랑고의 일체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경험한 공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에게 또 생생하게 그대로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 공부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뿌듯함도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토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5기 마음공부대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국에서 어린이 여름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북을 출시했습니다. 대면 훈련과 비대면 훈련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혼자서 혹은 교무님이나 부모님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북 구입 및 활용 방법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인훈련원이 여름방학 중학생 가족훈련, 서핑 명상 캠프를 준비합니다.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3박 4일간 중학생을 둔 가족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교구 온라인 선방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에는 새벽 좌선 선방, 저녁 9시에는 저녁 사경 선방으로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원불교 서울교구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3회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온라인 캠프가 8월 7일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상생관계 특강, 퀴즈쇼, 과정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원기 106년 후반기 서원 장학생 발굴을 위한 100일 불공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인재 발굴 및 불공 기간은 10월 2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교정원 교육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태계는 보이지 않는 그물 같은 걸로 하나하나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가 참된 모습과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